고아 주제의 분수도 모르고 이사면이 되겠다고? 강미란의 차가운 목소리가 고급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습니다. 3천만 원이 담긴 수표가 유진의 앞으로 던져졌죠. 이 돈 받고 우리 아들한테서 깨끗하게 떨어져.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떠나려던 유진, 바로 그때 급하게 뛰어온 병원 직원이 외쳤습니다. 김태호 이사장님께서 급하게 손녀분을 찾으십니다. 강미란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김태호, 그 이름은 의료계 최고 권력자를 의미했거든요. 과연 어떤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따스한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드는 작은 카페 안에서 25세 유진은 친구들 앞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에 끼워진 소박한 반지를 자랑스럽게 내밀었습니다. 반지에 반사된 햇빛이 반짝이며 테이블 위를 비추자 친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죠. 정말이야? 의대생이랑 결혼한다고? 친구 중 한 명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응, 현우라고 해. 정말 좋은 사람이야. 유진의 목소리에는 행복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나 같은 고아를 이렇게 사랑해 줄 줄이야. 유진은 작은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난 그녀에게는 특별한 배경도 화려한 이력도 없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상견례는 언제 하기로 했어? 다른 친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하기로 했어. 솔직히 좀 떨려. 유진이 살짝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답했죠. 친구들은 유진을 격려했습니다. 걱정 마. 너 같은 좋은 애를 싫어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 하지만 유진의 마음 한편에는 작은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부모님은 모두 의사라고 들었거든요. 그대를 이은 의사 집안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에 비해 자신은 너무 평범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뭐하고 계셔? 친구가 물었을 때 유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일하고 계셔. 유진은 어째서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꺼렸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항상 그렇게 모호하게 대답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유진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따뜻한 사랑으로 키워주신 분이죠. 하지만 할아버지의 정확한 직업에 대해서는 깊이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병원에서 일하신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었죠. 그럼 준비는 다 됐어?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할아버지가 괜찮은 옷도 사주셨고 선물도 준비했어.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유진은 상견례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현우의 부모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혹시 실망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현우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현우는 뭐라고 해?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래? 친구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죠. 좀 까다로우실 수도 있다고 하더라. 하지만 좋은 분들이라고 했어. 유진은 현우의 말을 떠올리며 답했습니다. 실제로 현우는 유진에게 부모님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사 집안이라는 것과 전통을 중시한다는 정도만 알려줬을 뿐이었죠. 유진은 그런 현우의 모습에서 약간의 불안함을 느꼈지만 사랑하는 마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사소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사이니까 다 잘 될 거야. 친구들이 유진을 응원했습니다. 유진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듯이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상견례를 앞두고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유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 마치 자신의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것 같았죠. 이번 주말이면 현우의 부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가족이 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진은 할아버지께 상견례 소식을 전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평소처럼 따뜻한 조언도 해주실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유진에게 자신감을 주는 분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제가 드디어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진은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가 벌써부터 그려졌거든요. 평생 자신을 키워주신 할아버지께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유진은 현우와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그는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성격으로 유진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3년간의 만남 끝에 결혼까지 약속하게 된 것이 아직도 꿈 같았습니다. 유진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특별한 인연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유진은 할아버지께 달려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결혼해요. 현우가 프로포즈했어요. 할아버지는 유진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환하게 웃으셨죠. 우리 유진이가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할아버지가 정말 기쁘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씀에 유진은 더욱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유진이 모르게 거실 한편에 놓인 부모님 사진을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고 행복했던 부부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죠. 유진아, 상견례는 언제 하기로 했니? 할아버지가 다시 따뜻한 표정으로 돌아서며 물으셨습니다. 이번 주말이요. 현우가 정말 좋은 곳으로 예약했다고 하더라고요. 유진은 들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유진이가 상처받지만 않으면 좋겠구나. 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유진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침대에 누워 내일 있을 상견례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현우의 부모님이 자신을 어떻게 받아주실지,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지 궁금했죠. 물론 약간의 긴장감도 있었지만 설렘이 더 컸습니다. 할아버지가 사주신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들고 가면 분명 좋게 봐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진은 그런 희망찬 생각들로 가득 채운 채 잠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상상했던 따뜻한 만남이 아니라 잔혹한 현실이라는 것을 말이죠. 상견례 당일 아침 유진은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사주신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간단한 화장을 마친 후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모습을 확인했죠. 괜찮아. 긴장하지 마. 진심으로 대하면 돼. 유진은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며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침 일찍부터 유진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 유진이가 가장 예쁘다. 자신감을 가져라. 할아버지, 혹시 이상하게 보이면 어떡하죠? 유진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런 걱정 마라. 내가 키운 아이가 얼마나 착하고 좋은지 상대방이 못 알아보면 그건 그들 손해야.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씀이 유진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편 현우의 어머니인 강미라는 이미 몇 시간 전부터 완벽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강미라는 고급 백화점에서 구입한 값비싼 재킷을 입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걸었죠. 남편 역시 맞춤 정장에 명품 시계를 차고 나왔습니다. 오늘 상견례 장소는 어디라고 했지? 강미란이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다듬으며 물었습니다. 프랑스 레스토랑 중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곳으로 예약했어.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훌륭하다고 하더군. 남편이 자랑스럽게 답했죠. 강미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격에 맞게 해야 해.
사실 이들 부부는 상견례를 앞두고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의사인 만큼 당연히 그에 걸맞은 집안의 딸과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의사 집안끼리의 만남이거나 최소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집안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런데 현우가 그 여자에 대해 별로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어. 강미란이 약간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그래도 우리 아들 눈에 든 여자니까 나쁘지는 않을 거야. 남편이 여유롭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강미란은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견례를 앞두고는 서로의 집안 배경이나 직업 같은 것들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상례인데 현우는 그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혹시 현우가 무슨 말 했어? 그 여자 집안에 대해서. 강미란이 다시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다고 하더군.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일한다고 했고 남편이 기억을 더듬으며 답했죠. 병원이라니? 어떤 병원인지는 말하지 않았어? 강미란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안 물어봤어. 아마 그냥 직원이겠지 뭐. 남편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무렵 유진은 약속 장소인 프랑스 레스토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계속 손을 비비며 긴장감을 달래려고 했죠. 마음속으로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조언을 떠올리며 용기를 내보려 했습니다. 진심으로 대하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어줄 거야. 할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었죠. 레스토랑에 도착한 유진은 그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잠시 압도당했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곳에 올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현우를 만날 생각에 마음을 다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진은 이미 자리에 앉아있던 현우의 부모님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강미란과 남편은 유진의 차림새를 훑어보았습니다. 단정하지만 소박한 옷차림, 수수한 화장,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서민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죠. 내가 유진이구나. 강미란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유진은 깍듯하게 인사를 드렸지만 이미 공기 중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우는 양쪽을 번갈아 보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이야기해보죠. 하지만 강미란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모든 것이 자신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거든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이미 불쾌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유진 씨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강미란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물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답했죠. 카페요? 강미란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어떤 카페인가요? 남편도 관심을 보이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유진은 점점 위축되어 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신문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이런 분위기는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현우는 옆에서 어색하게 웃기만 할 뿐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죠. 작은 동네 카페입니다만 좋은 곳입니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강미란과 남편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유진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집안 형편은 어떠신지? 강미란이 더욱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이미 예의를 지킬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았죠. 유진은 그런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집안 형편을 묻는다는 것이 이상했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강미란은 더욱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진의 모든 답변이 자신의 기대에 못 미쳤거든요. 카페 알바생이라는 직업, 평범하다는 집안 형편, 그 모든 것이 의사 집안의 며느리감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현우야.
강미란이 아들을 부르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현우는 그런 어머니의 시선을 받으며 불편해했지만 뭐라고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강한 성격에 눌려 살았던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유진은 분위기가 점점 나빠지는 것을 느끼며 불안해했습니다. 자신이 뭔가 잘못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설마 이런 식으로 모욕을 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미라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유진 씨, 우리가 미리 알아본 게 있는데요. 유진은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하며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던데 정확히 언제인가요? 강미란의 질문은 마치 신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7살 때입니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답했죠.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을 꺼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강미란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완전한 고아네요. 그 말에 유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고아라는 표현을 그렇게 직설적으로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다고 했는데 그 할아버지는 뭘 하시는 분인가요? 병원에서 일하고 계세요. 유진은 여전히 모호하게 답했습니다. 병원이라니?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떤 병원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유진은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캐묻는 분위기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게 바로 그때 강미란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고아가 감히 의사 집안에? 웃기지도 않네. 유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직설적이고 잔인한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현우가 말리려 했지만 강미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페 알바생이라고. 그런 작은 일에서 받는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 강미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공격적이 되어갔습니다. 유진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필사적으로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남편도 가세했습니다. 우리는 대를 이은 의사 집안이야. 너 같은 애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 고아 주제의 분수도 모르고. 강미란의 말은 마치 칼날처럼 유진의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유진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죠. 현우야, 이런 여자와 헤어져. 강미란이 현우를 향해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현우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부모님의 강력한 반대 앞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믿고 우리 집안에 기웃거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가소롭다. 강미란은 유진을 향해 더욱 신랄한 말을 퍼부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평생 할아버지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자란 그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뻔뻔하기도 하다. 이런 자리에 나올 처지가 아닌 걸 모르나? 강미란이 계속해서 모욕을 가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고아로 자랐으면 그런 애들끼리 만나야죠. 남편도 동조하며 잔인한 말을 했습니다. 유진은 이제 정말로 견딜 수 없어서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너무나 충격적인 모욕에 온몸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도 않으면서 여기까지 와서 망신을 주다니. 강미란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현우는 유진을 바라보았지만 부모님 앞에서 유진을 제대로 옹호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유진에게는 더욱 큰 상처가 되었죠. 솔직히 말해서 너 같은 애가 우리 현우를 만나는 것 자체가 과분한 일이야. 강미란이 마지막 타격을 가했습니다.
유진은 마음속으로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이런 모욕적인 상황을 할아버지가 알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생각하니 더욱 괴로웠죠. 정말 철면피네. 자기 처지도 모르고. 남편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아마 현우가 의사라니까 달라붙은 거겠지. 요즘 그런 애들이 많다고 하던데. 강미란이 더욱 모독적인 말을 했습니다. 유진은 이제 완전히 절망 상태였습니다. 이런 치욕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미라는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현우 앞에 나타나지도 마. 그리고 마지막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만약 계속 매달리면 내가 다니는 카페에도 연락할 테니까. 그런 못된 직원이 있다고 말이야. 유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일자리까지 위협한다는 것은 정말 잔인한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내 할아버지도 창피할 걸. 손녀가 이렇게 분수도 모르고 설친다는 걸 알면 말이야. 남편이 추가로 모욕을 가했습니다. 유진은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생 자신을 사랑으로 키워주신 할아버지께 이런 일로 걱정을 끼쳐드릴 수는 없었거든요. 강미라는 유진이 완전히 위축된 모습을 보자 더욱 가혹한 말들을 퍼부어댔습니다. 내가 무슨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을 제대로 봐야 할 것 같네. 그러면서 강미라는 핸드백에서 수표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으로 뭔가를 적더니 수표를 찢어서 유진 앞으로 던졌죠. 이거 3천만 원이야. 이 돈 받고 우리 아들한테서 깨끗하게 떨어져. 3천만 원이 적힌 수표가 유진의 앞접시 위에 떨어졌습니다. 유진은 그 수표를 바라보며 더욱 큰 모욕감을 느꼈죠.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려는 건가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매수라니? 이건 너 같은 애한테는 큰 돈이잖아. 카페에서 몇 년을 일해야 이만큼 벌겠어? 강미란의 말에는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심하십니다. 현우가 드디어 입을 열었지만 강미란은 아들마저 무시했습니다. 현우야, 넌 닥치고 있어. 어머니가 내 앞길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그리고는 다시 유진을 향해 독설을 퍼부었죠. 고아 주제의 의사 며느리가 되겠다고. 정말 웃기지도 않아. 내가 카페에서 커피나 타주는 모습이 우리 현우 아내로서 어울린다고 생각해? 강미라는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유진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유진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증거 사진이지. 혹시 나중에 우리한테 무슨 트집이라도 잡을까봐. 강미란의 행동은 점점 더 악랄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 내가 다니는 카페 사장한테도 보내줄까? 직원이 이런 짓을 하고 다닌다고. 유진은 이제 완전히 공포에 질렸습니다. 자신의 일자리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된 거죠. 제발. 그런 건 하지 말아주세요. 유진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그럼 이 돈 받고 조용히 사라져.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해줄게. 강미란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현우 씨를 정말 사랑해요. 유진이 간신히 목소리를 짜내며 말했습니다. 사랑이라고? 강미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너 같은 애가 사랑을 알아? 그냥 돈 때문에 달라붙은 거 아냐? 아니에요. 저는 진심으로. 그만해.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현우는 앞으로 훌륭한 의사가 될 사람이야. 내 같은 고아가 끼어들어서 앞길을 막을 수는 없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다면 우리 체면이 말이 되겠어? 강미란이 추가로 모욕을 가했습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어? 의사 아들이 카페 알바생이랑 결혼했다고. 유진은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솟아 올랐죠.
사람을 직업으로만 판단하시는 건가요? 유진이 용기를 내어 반박했습니다. 그래, 그게 현실이야. 강미란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스윗하지 않아. 특히 우리 같은 집안은 더욱 그렇고, 내가 아무리 착하고 예쁘다고 해도 배경이 없으면 소용없어. 남편도 동조했습니다. 결혼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야.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라고. 유진은 이런 차가운 현실론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하지만 강미란이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이 돈 받고 우리 앞에서 사라져. 그리고 다시는 현우한테 연락하지도 마. 만약 이 제안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지 알고 있겠지? 강미란의 협박에 유진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에게 이런 취급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현우는 그동안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부모와 연인 사이에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의 우유부단한 태도가 유진에게는 더욱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유진은 가방을 들고 천천히 문을 향해 걸어가려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발걸음이 무거웠고 마음은 더욱 무거웠죠. 이런 모욕을 당하고도 어떻게 할아버지 앞에 나타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현우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 알겠지? 강미란이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급하게 뛰어온 한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현우 선생님. 숨을 헐떡이며 나타난 것은 병원 직원이었습니다. 문을 나가려던 유진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멈춰섰습니다. 현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여기까지? 김태호 이사장님께서 급하게 손녀분을 찾고 계십니다. 병원 직원의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유진도 문 앞에서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죠. 손녀분이라는 말에 무슨 일인지 궁금해졌거든요. 김태호 이사장님이라고. 강미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김태호 이사장. 그 이름은 의료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거대한 의료재단을 운영하는 최고 권력자이자 강미란의 남편이 일하는 병원의 최고 보스였죠. 혹시 손녀분이라고 하면 남편이 떨어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김유진 양을 찾고 계십니다. 병원 직원이 답했습니다. 유진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을 찾는다는 말에 어리둥절해했죠. 어떻게 할아버지가 자신이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오실 수 있었을까요? 이사장님께서 직접 GPS로 유진 양의 위치를 추적하셨습니다. 항상 손녀분 안전을 걱정하고 계셔서요. 병원 직원이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바로 그때 레스토랑 문이 다시 열리며 위험 있는 노신사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김태호 의료재단 이사장이었죠. 할아버지. 유진은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태호는 손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유진아, 괜찮니? 할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김태호는 유진의 눈물을 닦아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강미란과 남편을 차갑게 바라봤죠. 강 원장님. 김태호 이사장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강미란의 남편은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사장님. 설마? 네. 유진이는 제 손녀입니다. 김태호 이사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미란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모욕했던 고아가 바로 김태호 이사장의 손녀였던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우리 유진이가 울고 있네요. 김태호 이사장의 눈빛이 더욱 예리해졌습니다. 현우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사장님. 그게. 할아버지 괜찮아요.
유진이 말리려 했지만 김태호 이사장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강 원장님, 제 손녀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하군요. 김태호 이사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미란의 남편은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이사장님, 오해가 있었습니다. 오해라고요? 김태호 이사장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제 손녀를 고아라고 모욕한 것도 오해인가요? 강미란은 이제 완전히 공포에 질렸습니다. 김태호 이사장의 위력과 권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사장님, 정말 몰랐습니다. 만약 유진 양이 이사장님의 손녀분인 줄 알았다면. 강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 손녀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모욕해도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김태호 이사장의 반박에 강미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볼까요? 김태호 이사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강미란과 남편은 자신들의 운명이 바뀔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김태호 이사장의 권력과 영향력을 잘 알고 있던 이들은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강 원장에 대해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김태호 이사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3년 전 의료사고 은폐건부터 시작해 볼까요? 강미란의 남편은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일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둔 일이었거든요. 환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를 조작했죠. 그리고 유가족에게는 거짓 설명을 했고요. 김태호 이사장의 목소리는 더욱 냉정해졌습니다. 이사장님, 그건 강미란의 남편이 변명하려 했지만 김태호 이사장은 계속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금 탈루도 상당하군요. 지난 5년간 얼마나 많은 세금을 빼돌렸는지 아시나요? 강미란은 남편의 팔을 잡으며 떨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밝혀지면 그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었거든요. 불법 부동산 투기도 빼놓을 수 없죠.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부당 이득을 취했는지. 김태호 이사장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이사장님. 강미란의 남편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사실이 있군요. 김태호 이사장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젊은 부부를 기억하시죠? 강미란의 남편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때 응급실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른 그 부부. 김태호 이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부부의 딸이 바로 제 손녀 유진입니다.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유진도 처음 듣는 이야기에 놀란 표정을 지었죠. 할아버지, 그게 정말이에요? 그래, 유진아. 내 부모님이 돌아가신 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단다. 김태호 이사장이 유진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강미란의 남편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의료 과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더욱 분노가 치밉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를 고아라고 모욕하다니. 김태호 이사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이제 강 원장의 의사 면허 박탈은 물론 형사 고발까지 가능한 사안들이군요. 김태호 이사장의 선언은 마치 사형 선고 같았습니다. 유진은 할아버지의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 따뜻하고 자상한 할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위력과 권위가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김태호 이사장이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손녀를 모욕한 대가치고는 아직 부족하지 않나요? 그 말에 강미란과 남편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김태호 이사장의 권력과 영향력 앞에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이사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강미란이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진 양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을 정말 후회합니다.
남편도 함께 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하지만 김태호 이사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후회라고요? 제 손녀를 고하고 모욕하고 가난하다고 조롱한 것을 후회한다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눈이 멀었습니다. 강미란이 목이 매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할아버지가 늦어서 미안하다. 할아버지. 유진은 할아버지의 품에서 비로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네요. 김태호 이사장이 다시 강미란의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손녀가 고아라고 하셨는데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건가요? 김태호의 질문에 강미란의 남편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운영하는 재단에서 급여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를 가난하다고 하시면 곤란하지 않나요? 김태호의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김태호 이사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강 원장은 제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일하시면서도 환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 궁금하군요. 강미란의 남편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김태호 이사장의 추궁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김태호 이사장의 목소리가 더욱 엄숙해졌습니다. 제 손녀는 고아가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있으니까요. 강미란과 남편은 그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김태호 이사장의 손녀를 모욕한 것은 곧 이사장을 모욕한 것과 다름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모욕한다는 것이 가장 실망스럽습니다. 김태호 이사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출신이나 배경을 보고 치료하는 사람들인가요? 환자가 고아라면 치료를 안 하시는 건가요? 강미란의 남편은 이제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태호 이사장의 말이 핵심을 찔렀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 유진이는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현재 다니는 카페도 제법 유명한 곳이에요. 능력으로 인정받아 들어간 거죠. 강미란은 더욱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이제 이분들과는 모든 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김태호 이사장이 최종 선언을 했습니다. 강미란과 남편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교만과 오만이 가져온 결과였죠. 현우는 그동안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이렇게 추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유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도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현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과는 받겠지만 이미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합니다. 김태호 이사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강미란의 남편이 절규하며 애원했습니다. 용서? 김태호 이사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 손녀를 그렇게 모욕할 때는 용서를 생각하셨나요? 강미란도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유진 양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을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하지만 김태호 이사장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강 원장의 의사 면허 취소 절차를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김태호 이사장이 냉정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사고 은폐, 세금 탈루, 불법 부동산 투기에 대한 모든 증거를 관련 기관에 제출하겠습니다. 강미란의 남편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내 손녀를 모욕한 대가는 정확히 치러야 합니다. 김태호 이사장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이때 병원 동료 몇 명이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이 부르셨다고 해서 왔는데요. 그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이분들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환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다른 의사가 강미란의 남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도 증언할 수 있습니다. 3년 전 그 의료사고 때 저도 현장에 있었거든요.
또 다른 의사가 나섰습니다. 정의의 심판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우는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했던 유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자책감이 몰려왔거든요. 유진아. 현우가 조심스럽게 유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현우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사람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정말 미안해. 부모님이 그렇게 말할 줄 몰랐어. 현우가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유진은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당신은 제가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못했어요. 김태호는 손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자, 유진아. 이런 곳에 더 있을 필요 없다. 할아버지와 유진이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강미란과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만 있었죠. 현우는 떠나는 유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놓쳐버린 것이죠. 이사장님. 강미란의 남편이 마지막으로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김태호 이사장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유진과 함께 당당히 레스토랑을 나섰죠. 그렇게 두 사람은 그 지옥 같았던 장소를 떠났습니다. 뒤에는 절망에 빠진 강씨 부부와 후회하는 현우만 남겨둔 채로 말이죠.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김태호 이사장의 권력과 정의감 앞에서 악한 자들의 몰락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거든요. 김태호 이사장이 차 안에서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나타났니? 아니에요, 할아버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유진이 할아버지의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을 거야. 김태호가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정의로운 심판을 통해 악한 자들이 치를 대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강미란의 남편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의사 면허가 영구 취소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이죠. 강미란은 남편의 몰락과 함께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의사 집안의 명예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죠. 현우 역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병원에서의 입지가 크게 흔들렸고 무엇보다 진정으로 사랑했던 유진을 잃은 것이 가장 큰 후회였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현우는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 사람 아버지가 그 강 원장 맞지? 환자 죽게 한 그 의사. 정말 부끄럽지도 않나?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현우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이며 걸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거든요. 진정한 사랑을 놓쳤다는 후회가 매일 밤 그를 괴롭혔습니다. 유진이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책감도 컸죠. 반면 유진과 할아버지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산책 어때요? 유진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좋지. 우리 유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단다. 병원 정원을 함께 걸으며 김태호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심했나?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를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유진이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김태호는 유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유진이가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줘서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할아버지, 그런데 어떻게 그분들의 비리를 그렇게 자세히 알고 계셨어요? 유진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의료재단을 오래 운영하다 보니 의료계의 여러 소식들을 듣게 되지.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은 금방 눈에 띄거든. 김태호 이사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사실 강 원장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의료진 전체가 욕을 먹는 경우가 많아서 늘 안타까웠단다. 그리고 또 하나. 김태호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유진이를 지켜보고 있었어.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다 알고 있었지. 유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상견례 일정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물론이지.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김태우가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으며 김태우가 물었습니다. 내일은 뭐 먹고 싶어? 할아버지 손맛이 그리웠어요. 유진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저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유진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할아버지 같은 분이 제 할아버지셨으니까요. 제가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텐데. 김태우는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사람은 누구나 소중한 존재란다. 출신이나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야. 할아버지가 의료재단 이사장이라서 그런 사람들을 혼내줄 수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지. 유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조건 없이 지켜주고 믿어주는 것이요. 그렇지. 진정한 사랑이란 조건이나 이익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아끼고 보듬어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란다. 김태우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결국 진짜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유진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런 사람과 헤어진 것이 오히려 다행이야. 진짜 사랑을 해줄 사람을 만날 기회가 생긴 거니까. 김태우가 유진을 위로했습니다. 한편 유진의 카페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유진 씨, 사장님이 찾으셔요. 동료가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유진이 사장실에 들어가자 사장이 환한 미소로 맞았습니다. 유진 씨, 이번에 매니저로 승진시키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유진이 기쁘게 답했습니다. 유진 씨의 능력을 회사에서도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좋은 기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사장의 격려에 유진은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할아버지의 영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유진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는 것이었죠. 그날 저녁 유진은 할아버지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승진했어요. 정말? 우리 유진이가 능력을 인정받았구나. 할아버지도 기뻐하셨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죠.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몇 개월 후 유진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재혁이었죠. 30세인 그는 소아과 의사로 일하면서도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하는 따뜻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유진과 재혁은 고아원 봉사활동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유진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러 갔다가 재혁의 도움을 받게 된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죠. 이 아이가 열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재혁이 친절하게 아이를 돌봐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따뜻하신 분이시네요. 유진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 후로 유진은 종종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재혁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재혁은 유진의 출신이나 배경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유진이라는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가졌죠. 유진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재혁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해요. 요즘은 봉사활동에도 관심이 생겼고요. 유진이 답했습니다. 좋은 일이시네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름다워요. 재혁의 진심 어린 말에 유진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재혁이 아이들에게 의술을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플 때는 이렇게 약을 먹어야 해요. 그리고 항상 손을 깨끗이 씻고요.
재혁의 따뜻한 목소리에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유진은 그 모습을 보며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유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재혁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큼 아이들도 재혁을 좋아했습니다. 선생님, 다음에는 또 언제 와요? 아이들이 졸라댔습니다. 다음 주에도 올게.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야 해. 재혁이 아이들과 약속했습니다. 유진은 재혁의 그런 모습에 더욱 마음이 끌렸습니다. 현우와는 전혀 다른 따뜻함이 있었거든요. 유진 씨. 재혁이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언제부터 보고 계셨어요? 방금 전부터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유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해서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재혁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재혁은 유진에게 자신의 철학을 들려주었죠. 저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다고 생각해요. 출신이나 배경보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가 중요하죠. 재혁의 말에 유진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의 가치관이 일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재혁이 유진에게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유진 씨,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유진 씨가 어떤 집안 출신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유진 씨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재혁의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유진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재혁 씨도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유진이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그날 유진은 집에 돌아가 할아버지께 재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사람인데? 김태호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소아과 의사이신데 정말 따뜻한 분이에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거든요. 유진이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도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김태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유진은 재혁을 할아버지께 소개해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유진이를 통해 많이 들었습니다. 재혁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유진이를 잘 부탁한다. 김태호도 재혁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재혁과 대화를 나누며 그의 인품을 알아갔습니다. 진심으로 유진을 아끼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유진이의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관심이 있습니다. 유진이와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재혁의 솔직한 마음을 듣고 김태호는 만족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재혁이 돌아간 후 유진이 할아버지께 말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보기에도 괜찮은 청년이야. 무엇보다 우리 유진이를 진심으로 아끼는 게 보여서 마음에 든다. 김태호가 흡족해했습니다. 유진은 할아버지의 품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죠. 진정한 사랑이란 이런 것이라는 걸 깨달으며 유진은 더욱 행복한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유진과 재혁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결혼식이었죠. 김태호 할아버지가 유진의 손을 재혁에게 맡기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유진이를 부탁합니다. 김태호가 재혁에게 당부했습니다. 평생 유진이를 사랑하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재혁이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결혼식장에는 유진의 카페 동료들과 재혁의 병원 동료들, 그리고 평소 재혁이 돌봐주던 고아원 아이들까지 참석했습니다. 언니 예뻐요. 아이들이 유진을 보며 환호했습니다. 고마워. 너희들도 이쁘다. 유진이 아이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유진과 재혁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말마다 함께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을 돌봐주었죠. 유진도 점차 아이들과 친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진이 아이들에게 책을 다 읽어주고 나서 말했습니다. 언니 다음에 또 와요. 아이들이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언니가 또 재미있는 책 가져올게. 유진이 약속했습니다. 그런 유진의 모습을 보며 재혁은 더욱 사랑스러워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재혁이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평범한 행복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유진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한편 감옥에서 나온 강미란의 남편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죠. 어느 날 그는 유진이 일하는 카페 앞에서 우연히 유진을 만났습니다. 유진 양. 강미란의 남편이 조심스럽게 유진을 불렀습니다. 유진은 그를 바라보았지만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용서했기 때문이죠. 정말 미안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용서했습니다. 증오하며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유진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는 유진의 관대함에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 살겠습니다. 그가 다짐했습니다. 그러시길 바라요. 모든 사람은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유진이 격려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어느 날 유진과 김태호 할아버지는 부모님 묘소를 찾았습니다. 부모님,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유진이 부모님께 안부를 전했습니다. 김태호도 묘소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 며느리 유진이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할아버지, 부모님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유진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 부모님은 천국에서 우리 유진이가 행복한 모습을 보고 계실 거야. 김태호가 유진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태호가 유진에게 인생의 교훈을 들려주었습니다. 유진아, 이번 일을 통해 무엇을 배웠니?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출신이나 배경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 배웠어요. 유진이 답했습니다. 맞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도 배웠겠지. 네. 재혁 씨를 만나면서 조건 없는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았어요. 유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마음을 잃지 말거라.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이야. 김태호의 당부에 유진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과 재혁 그리고 김태호 할아버지는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계셔서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유진이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리 유진이가 행복하면 할아버지도 행복하단다. 김태호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저희도 할아버지께 정말 감사합니다. 유진이를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어요. 재혁도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따뜻한 가족이 되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말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사람의 가치는 출신이나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에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배울 수 있습니다.
유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달을 수 있었죠.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